야마 S2100 인티 앰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한 2주 정도 들어보고 있는데, 지금까지. 앰프가 괜찮은 것 같아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. 먼저 이 야마 회사를 잠깐 소개하자면, 뭐 오토바이도 만들고, 뭐 자동차 엔진도 만드는데, 사실 야마하는 악기 회사에서 출발했죠. 그리고 그냥 악기 회사가 아니고, 하모니카 같은 작은 악기부터 그랜드 피아노 같이 자본과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한 그랜드 피아노까지 만드는 회사죠. 뭐 스타인웨이라든지 요새는 뭐 베젠도르프 같은 경우도 오디오를 만들죠. 오디오나 아니면 스피커를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야마하는 1920년대인가 그때부터 오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그 잔뼈가 굵은 기업입니다. 일본 특유의 어떤 일본 기업 특유의 그 어떤 그 성실함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AS망이 상당히 좋습니다. 국내에서도 거의 뭐 국내 가전급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. 뭐 일본 앰프들이 AS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야마가 특별히 좋다고 해요. 그리고 그리고 야마 앰프, 그러니까 야마 오디오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그 AB 프로세서 쪽에서는 야마 그 AB 프로세서가 그 상당히 뭐 뱅앤 위슬이라고 그러죠.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사운드 이펙트가 상당히 강조되고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앰프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AB 앰프들을 그건 그 동네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통 오디오 쪽으로 오면 야마 앰프들은 상당히 뉴트럴한 사운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자극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.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내추럴 사운드라고 되어 있죠. 이게 말이 진짜로 말 뭐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방향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야마 2100 앰프는 그 야마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인티 앰프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야마 인티 앰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가 라인업으로 이제 인티 앰프가 세 가지가 있는데 AS3000이 제일 고가고요. 그냥 6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얘는 이제 중간인데 얘는 이제 200만 원대고요. 그 밑에 1100이 이제 100만 원대입니다. 셋 다 일본 앰프를 생각할 때 아니면 뭐 초심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싼 앰프들은 아니죠. 근데 이제 비싼 앰프들의 특징인 어떤 만듦새라든가 이 옆에 이게 지금 야마 사이드 패널이 야마 그랜드 피아노랑 동일한 마감이라고 해요. 제가 이제 피아노 마감 스피커가 있는데 이게 훨씬 좋습니다. 정말로 깊이 있는 마감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저가형 앰프들에서 자주 보이는 어떤 그 나사 구멍 같은 게 많이 없어요. 좀 어떤 설계를 좀 이렇게 좀 조잡하지 않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밑에 모델인 그 고가 라인 바로 밑에 그 AS801이라는 앰프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들어봤었는데 그것도 뭐 꽤 오래 들어봤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이에요.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느낌을 주려고 했지만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었고 다 플라스틱이고 요거만 알루미늄이었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이거는 다 금속 재질입니다. 그리고 이제 801과 다른 점은 이건 USB-DAC가 없어요. 이 야마나 브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CDP를 프로모트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자사의 어떤 그 고가 CDP에는 USB-DAC가 들어있거든요.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CD가 많이 팔리니까 뭐 그 시장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. 음, 기능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이건 이제 파워 버튼이고요.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사용하지 않는 헤드폰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에요. 아마도 이 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스피커 뭐
바이오 와이어링도 되는데 뒤에 단자가 A하고 B, 뭐 A, B 뭐 이렇게 다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뭐 A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거 미터가 있는데 사실 이 미터 꺼두면 소리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이 미터를 켜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.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켜놨습니다. 베이스 트래블 밸런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기능이고요. 친절하게 베이스하고 트래블을 이렇게 저음 고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뭐 뉴트럴에 놓으니까. 근데 지금 신기한 거는 보통 이제 이거를 터미네이트 시키는 스위치가 따로 있는데 얘는 이걸 이제 중간으로 놓으면 그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보다 저가의 그 800이라도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나름 그 시각적인 어떤 그 시각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그런 버튼 자체를 이렇게 여기다 숨겨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로철 볼륨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리모컨으로도 조절이 됩니다. 보시면 뭐 이렇게 불이 바뀌는 게 보이죠? 그 여기 이제 특이할 만해서 여기 밸런스 인풋이 있다는 거. 밸런스 인풋이 있어서 밸런스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나중에 뭐 밸런스 인풋을 쓰시고 싶으신 분은 밸런스 인풋을 쓰면 됩니다. 여기 또 좋은 게 이게 메인 디렉트.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별도의 프리앰프를 쓰고 파워앰프 이 2001은 파워 2100은 파워앰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 상당히 좋아요. 왜냐하면 요새 DAC에 그 좋은 프리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좋은 프리앰프에 DAC가 있거나 그런 기기들이 많은데 그런 기기에다가 얘를 파워앰프로 딱 쓰게 물려두면 소리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기 포노 앰프가 있고요. 뭐 턴테이블 돌리시는 분은 뭐 별도의 포노 앰프를 사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뭐 이것도 이제 그 옛날에 그 일본 앰프의 어떤 그 친절함의 유산이랄까요? 뭐 그런 느낌이죠. 저는 사실 턴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. 뭐 무빙 코일하고 무빙 매그넷이 둘 다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오디오 뮤트가 있는데 이 오디오 뮤트는 이제 리모컨으로 돼요. 그래서 이게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리모컨으로 뮤트를 누르면 이제 이게 끈 상태고 누르면 이게 다시 내려가죠. 다시 끄면 또 올라갑니다. 이런 기능이고 로철 볼륨은 사실 그렇게 묵직하진 않아요. 좀 가벼운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리모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모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볼륨이 묵직하면 이게 돌아가기 어렵겠죠. 그리고 이게 상당히 스텝이 촘촘하게 있어요. 그래서 한 여기까지 올리는데 한 30번 정도 눌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제 쭉 누르고 있으면 쭉 올라가는데 한 번씩 눌렀을 때는 한 30번 정도 누르면 이렇게 중간쯤 되는 것 같고 스텝은 상당히 촘촘한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대부분 앰프가 그런데 이 앰프도 한 11시 정도까지 듣는 걸 추천해요. 이미 이 정도면 상당한 음력이 나오고 보통 가정집에서 이렇게 계속 키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. 근데 이제 11시를 넘어가면 전반적인 소리의 틀이 좀 약간 좀 망가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건 뭐 이 앰프만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앰프들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감안을 할 수 있는 문제고요. 뒤쪽은 제가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전반적인 어떤 뭐 스펙이라든가 이 뒤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. 뭐 전반적인 단자재질은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뭐 바인딩 포스트도 상당히 뭐 꽤 신경을 썼고요. 작은 스페이드, 큰 스페이드, 말급 단자라고 하죠.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음질을 얘기하자면 상당히 그 기름기가 좀 빠진 소리, 그러니까 머런스랑 비교를 하면 좀
얘는 기름기가 좀 빠져 있어요. 그리고 깨끗한 소리. 뭐 혹자는 평하기를 이게 좀 약간 너 인위적이지 않느냐 하는데, 뭐 인위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 말이 맞더라도 어쨌든 간 내추럴하게 느껴 들리고요. 그 다음에 뭐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. 약간 소리의 경향을 바꾸고 싶으시면 나중에 프리앰프를 달면 소리 경향 충분히 막 바꿀 수 있는 거고요. 파워 앰프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. 뭐 프리앰프 부분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좀 개선을 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가격이 뭐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돈값어치를 하고,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복고적인 이 레이아웃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사실 이게 다른 앰프,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인티 앰프를 그렇게 뭐 눈여겨보지 않는데 야마만큼은 정말 제가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. 이 만듦새, 이, 이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어렸을 때 느낌도 나고, 그리고 이 레벨미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크게 의미는 두지 않는데, 3000 같은 경우는 레벨미터가 아주 커져요. 그러니까 뭐 맥킨토시나 뭐 럭스만 뭐 아큐페즈 이 정도 급으로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. 걔도 나중에 들어는 볼 건데, 오히려 이 사이즈가 저는 또 친숙한 게 옛날에 그 뭐 리시버라든가 앰프, 인티 앰프 같은 사이즈에서 보였던 딱 그런 느낌의 레벨미터거든요. 레벨미터 뭐 사실 레벨미터를 빼고라도 너무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이 앰프를 누가 추천하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뭐 좀 풍성한 소리를 좋아한다든가 좀 저역의 음량이 많은 걸 좋아한다면 뭐 약간 좀 뭐 그런 분들이라면 다른 앰프를 추천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앰프가 심심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앰프가 약간 좀 날렵한 소리긴 하지만 그렇게 레이드백은 아니에요. 오히려 제가 느끼기는 약간 좀 그 중간에서는 약간 좀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뭐 개성 문제니까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앰프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뭐 AS망도 괜찮고, 뭐 악기의 결을 이해하는 회사가 제작한 앰프고요. 전통 있고 만듦새도 예쁘고. 제가 이번 이 영상을 처음 찍어서 좀 미숙한 점이 많은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또 들어보고 제가 뭐 느낌이 좋거나 나쁘거나 있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에 남길 생각입니다. 그 중에는 아마 야마의 그 플래그십 AS3000 앰프와 역시 또 야마의 플래그십인 NS5000도 들어볼 생각이에요.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3000으로 가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파워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얘도 이미 상당히 좋거든요. 아마 프리 쪽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. 걔는 또 가격이니만큼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아무튼 미숙한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